그래서 2022년 투자금 만들기는 이제 상승으로 인한 수익보다는 저가 매입 후 원가 매도의 방법으로 자꾸 일정한 수익을 계속적으로 내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인테리어입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 지금 자재비나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조금 더 내가 작은 가격으로 이쁘게 할 수 있으면 경쟁력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조금 더 활용하셔 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쪽으로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투자금 지키기입니다. 항상 부동산을 볼 때 네 가지 요인을 원칙을 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리스크, 이 물건을 살 사람이 있는지, 두 번째 투자금, 레버리지, 세 번째 기간, 그리고 네 번째는 수익률입니다. 자, 같은 물건을 봤을 때 수익률이 100% 나오는 게 있고 70 나오는 게 있고 10%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당연히 100에 투자를 해야죠. 근데 물건을 볼 줄 알지만 수익률을 못 봐요. 아직. 비교를 못 한다는 거죠. 같은 기간 안에. 자,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자,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조금 덜 올랐다고 해서 추격 매수해서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이제 자제를 하셔야 되고, 항상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등이 올랐으면 2등을 사고 2등이 올랐으면 3등을 사고, 보통 1등이 올랐으면 10등부터 사는 거예요. 10등부터 가장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19, 87, 6, 5, 4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은 것들을 사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움직였으면 밑으로 내려가야죠. 밑으로. 마찬가지. 그리고 지역이 다 키를 맞추면 어떻게 종목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다 올라왔으면 빨리 빌라 쪽으로 내려가고 구축으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대우마리나 같은 경우도 2019년 들어간 사람, 2020년 들어간 사람, 2021년 들어간 사람, 2021년은 다 묶였죠. 예. 그러면 대우마리나 2018년에 사고, 울산 문수로 2019년에 사고, 2020년 사고, 광주 2021년에 사고, 이런 식으로 지역을 더 힘이 없는 쪽으로 옮겨가면서 움직이지 않은 쪽으로 선진입을 하셔야 돼요. 항상 저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아라 라고 배웠죠. 근데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데 이제 이렇게 많이 해요. 맞죠? 무릎에 사서 이제 어깨 거꾸로 파는 것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떤 아파트를 내가 가지고 가겠다 기준을 잡을 때 기준선을 잘 보셔야 돼요. 천안 같은 경우는 6억이 올라왔는데 청주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러면 안전하게 오를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차피 돈이 하나도 안 드니까 갖고 가도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그래서 1등을 못 사면, 제주도가 막 오를 때 1등을 못 사면 10등이라도 사는 겁니다. 2억으로. 그리고 비싸게 팔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돈이라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해야지, 부동산을 너무 많이 생각을 하셔도 돈이 안 벌립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나는 돈을 벌 건지를 생각을 하면 약간 반대적인 그런 투자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 사는 거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특히 청약, OP, 생숙 이런 거 청약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리스크라는 거를 어느 정도 자기 능력으로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투자하신 지 1년, 2년, 3년 되신 분들은 몰라요. 왜? 계속 벌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물리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것들 막 삽니다. 센트럴 이런 것들 35억짜리 피 5천 받고, 말이 안 되는 거죠. 5천 벌려면 그냥 5천 넣고 5천을 벌어야지. 만약에 피가 안 올라가고 묶이게 되면은 계약 포기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싫다고 합니다. 안 산다. 매도자만 있다.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계약금 포기도 되게 많아요. 요즘 OP나 생축은 계약금 포기하고 내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없으면은 사지를 마세요. 원칙이 없으면. 상가 투자를 하지 마라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가 투자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상가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상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상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상가를 아파트처럼 사고 팔 수 있거나 충분히 회전을 시킬 수 있는 분이면 하면 되는데, 보통 대체적으로 상가 투자를 많이 해요. 뭐 지산, 오피. 예. 내가 아파트 투자 못하니까 상가 사야지. 예. 대출 안 나오니까 상가 사야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 본인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규제가 많으면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 어떻게 규제를 피해서 돈을 벌 건지. 예. 근데 이제 규제를 맞으면서 포기해버리면 원칙이 없어지기 때문에 힘들죠. 그럼 1억 이하를 찾아서 이런 식으로 사고 팔거나 바로 OP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사고 팔아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투자금 지키기는 2022년 같은 경우는 거의 5년차까지 다 올랐어요. 모든 지역에. 예, 그래서 키를 맞추려고 투자하시는 거는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 정말 저평가, 정말 저평가를 사시거나 아니면 아예 사지 않는 게 여러분의 투자금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투자금 불리기입니다. 자, 이제 가치 투자입니다. 뭐 오렌 버핏이나 졸리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를 하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뭐 사서 묻어둬라. 10년 뒤에 뭐 꺼내봐라. 이건 투자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뭐 적금 들었다고 뭐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장기 투자할 때도 원칙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기간을 정하고 확실하게 투자금을 줄이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건지를 본인이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돼요. 보유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보유를 몇 개 정도 할 수 있냐? 보유가 곧 수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마 2017년 18년을 한번 맞아보신 분들은 겁이 많이 날 겁니다. 역전세를 많이 맞아보신 분들은 보유한 만큼의 리스크가 잡혔죠. 그래서 대량 보유는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대량 보유 안에 매수 시작점이 어느 점이냐에 따라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현재 금액이 8군데 나는 2, 3일 샀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 300개 사도 돼요. 뭐 3000개를 사도 관계없겠죠. 근데 현재 금액이 8군데 나는 7회 샀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다 물리는 거죠. 그래서 보유를 늘리는 거는 내가 얼마나 싸게 원칙에 맞게 샀는가에 따라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 시작점을 저가 매입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은 뭐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죠. 하락장. 자, 하락장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상승 전에 선진입을 해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각종 호재 전에 선진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저가 매입에 가장 좋은 거는 저가 투자금 그리고 장기 보유입니다. 제가 2019년 강의를 할 때 지금 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년 전에. 왜냐하면 이때는 뭘 사도 계집을 사도 무조건 오르는 시기였기 때문에 무조건 사라.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강의를 했던 적이 19년인데 제가 생각을 할 때 장기 보유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였냐 19년에서 21년입니다. 19년에서 21년. 지금은 보유를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부터 사면은. 왜냐하면 이때는 시작점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안전하게 개수를 늘릴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뭐, 요런, 뭐, 창원 아파트 같은 경우 2억 3천에 받아서 2억 4천에 전세 놓고 한 바퀴 돌리면 5억이 됐죠. 예. 그래서 내 돈 하나 안 들이고 2, 3억씩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규제가 생기면서 어떻게, 예, 명의를 못 썼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했다? 1억 미만에 집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억짜리를 1억에 사서 2억에 판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재개발. 재개발이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차가 간소해지고 빨라졌기 때문에 지금 경매로도 재개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경매로 1억 3천짜리 빌라를 7천에 사서 재개발이 지정이 되고 뭐 3억 5천에 판다. 아니면 보유한다.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보유의 개수를 늘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19년에서 2021년에 1억 미만 구축 아파트를 샀을 때, 제가 최소 3천에서 5천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 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거는 뭐 개수를 100개, 200개 늘려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300개 정도면은 100억 정도를 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모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모아서 300개까지는 못 모으고 절반 정도를 모았는데 정말 안전하게 다 가격대가 올라갔죠. 예, 이때는. 자, 그래서 가치 투자 불리는 거는 이제 시간과 돈에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서울에서 들으시는 분도 있고 뭐 각 지방에서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인구가 많고 땅이 좁은 데가 무조건 재개발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100만 이상의 도시에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 무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가능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들 대장을 살 때 10등을 사는 거죠. 많이. 예, 그래서 뭐 2019년에 이런 이상한 아파트, 증평에 이런 이상한 나홀로 아파트를 낙찰을 받고 6,500에 8,500에 전세를 내고 한 바퀴를 돌려도 이렇게 올라가요. 예,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회복이라는 게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죠. 그럼 이런 투자를 다시 언제 할 수 있냐? 3년에서 4년 뒤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 그때를 안전하게 모을 수 있는. 특히 거제도 이런 것들 뭐 6,600 10년 전에 1억 5,800에 낙찰이 됐죠. 근데 지금은 6,600에 받아서 1억에 전세를 내고 시작점이 2억인데 6,600에 샀죠. 그래서 안전하게 7천 수익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역마다 다 사는 거예요. 다 1억 1,500 1억 3,500 뭐 6천 뭐 경주 1억 3,500 4천. 그래서 경남 경북이 확실히 많아요. 아파트 세대수도 많고 경매 나오는 게 많았기 때문에 또 가격폭이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경남 경북을 주 타겟으로 잡고 거의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장이 바뀔 때는 똑같이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한 번 더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구축도 낙찰을 못 받기 때문에 이제는 빌라까지 하위 종목 빌라까지 한 번 더 내려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확실하게 수익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물건지만 봐도 뭐 1억 2천인데 4,800에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무조건 안전하게 1억 2천에 팔린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